사실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건 알트잖아요, 알트. 예. 알트코인이 올랐으면 다들 좋겠다는 바람일 텐데 비트는 정보를 뚫어 가지고 그 이상 지금 올라가 있네요. 현재 알트는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그 알트는 어떻게 될 거라고 뭐 알트 전체적으로 얘기하기 참 애매한데 그냥 메이저 알트를 먼저 놓고 얘기해 볼까요? 알트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랑 큰 차이점이 그 관리 주체가 있냐 없냐, 발행량이 뭐 정해져 있다고 하긴 하지만은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알트들의 특히 조심해야 될 점은 그 개발진들이 개발을 잘 하고 있냐, 그리고 디앱들 생태계가 잘 돌아가고 있냐, 이게 정말 핵심이거든요. 그런 게 개발이 없으면은 사실 거의 어쨌든 알트에 투자하는 것 자체가 그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건데, 개발이 지지부진한다던가 그런 개발이 잘 안 되고 있으면은 사실 알트로서 수익을 보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저는 좀 더 안전하고 쉬운 비트코인을 추천하는 이유고요. 관리 주체가 없으니까, 좀 더 자산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 대상이 잘 하냐 못하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그런 가격적인 부분이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리 주체가 없는 게 더 좋은 건가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없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음. 사실 그런 크립토 시장의 그 비트코인의 출발 자체가 그 리먼 사태 발생하면서 금융 세력, 그런 금융 주체에서 벗어나자, 중앙화를 벗어나자 해서 나온 거기 때문이었으니까요. 그 사람들은 비트 싫어하는 사람들은 얘기하는 게 그 관리 주체가 없다 해서 싫어하는 게 있는데 오히려 관리 주체가 없기 때문에 더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알트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더리움, 리플 이런 것들은 정고를 넘을까? 그게 지금 최대의 관심사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실제 유스 케이스로는 가장 많은 실제 많이 쓰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지금 디파이로도 요즘 많이 많이 핫하고 예. 쓰이고, 대부분의 뭐 코인들이 그 생태계를 활용할 때 이더리움 생태계를 많이 활용하고 있고, 이더리움 D 앱들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3,000개가 넘었나? 제일 많은 D 앱들을 가지고 있고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 이더리움도 많이 오르긴 했어요. 근데 그죠? 아직 예. 그 정고점을 가려면은 아직 거의 한 3배 정도는 더 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예. 200만 원을 넘겼던 걸로 기억하고 맞아요. 있는데, 예. 70만 원 하는 것 70만 같은데, 원? 예. 3배를 더 가야 되는 건데, 이게 참 저는 뭐 이렇게 쉽사리 얘기를 못 하겠네요. 여기서 3배를 더 갈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는 물론 가능성도 있겠죠. 근데 저는 투자를 할 때 이 확률을 중요하게 따지거든요. 오른다. 오르면 얼마까지 오를 거냐. 정고로 갈 수 있냐. 최고점을 갱신할 수 있냐. 이 확률과 정고점을 못 갈 확률이 더 높은지 낮은지, 그런 확률을 보고 투자하는 편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다른 알트들은 비트코인에 비해서는 정고점을 훼손할 확률이 매우 낮기 때문에 저는 투자를 안 하는 편이고요. 알트들은. 그러니까 좀 확률이라는 게 이제 성공할 확률, 그러니까 수익률 퍼센트보다는 얘가 성공할 거냐 안 할 거냐 거기에 더 무게가 더 가 있는 거죠. 왜냐면 알트 하시는 분들은 비트를 안 한 이유가 첫 번째가 비트코인이 가격이 너무 비싸다. 한 개당 가격이 비싸다. 뭐 발행 개수 말고요. 한 개당 가격이 비싸다. 그리고 나중에 수익률이 다른 알트에 비해서 낮을 거다. 그것 때문에 안 하시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알트에다가 막 풀베팅을 많이 하시는데 수익률 때문에 비트가 10배 갈 동안 알트는 100배 갈 수 있다는 강한 믿음 때문에 하시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보시는 건가요? 저도 처음 코인 시장 들어왔을 때는 네. 비트코인 투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도 이제 네. 이더리움 클래식, 리플, 이오스, 퀀텀 주로 알트 위주로 했었고요. 당연히 그게 수익률이 더 좋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물론 알트로도 돈을 많이 벌긴 했지만은 알트로도 있는 게 많이 있었어요. 예. 손실을 보셨다? 예. 네. 물론 더 플러스긴 했지만은 이게 플러스가 큰 만큼 이럴 때는 또 많이 있는 게 알트코인이더라고요. 어쨌든 간 저희가 돈 버는 자산 증식하는 이유가 돈 벌려고 하는 건데, 만약에 10번을 투자해서 7번을 이겼으면은 7번을 이기고 3번을 잃었으면 그래도 버는 거잖아요. 근데 10번을 투자해서 한 번, 두 번 이기는데 그 한 번, 두 번이 수익률이 막 100배다. 근데 나머지 잃을 확률이 8이나 9다. 이러면은 사실 투자로 하기에는 좀 리스크가 많이 크죠. 물론 성공하면은 큰 수익을 얻겠지만은 그런 실패할 부분도 확률을 따지고 가기 때문에 투자는 특히 확률 싸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확률 게임. 그래서 뭐든지 이제 투자를 하실 때 벌 가능성이 높은지 잃을 가능성이 높은지 그 분석하시면서 하시는 게 좀 좋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식보다는 코인을 하는 이유가 당연히 수익률이 더 좋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거고, 그죠. 그리고 하는 거 중에서도 좀 더 내가 좀 더 잃을 확률보다는 더 벌 수 있는 확률 높은 것 위주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비트코인으로 추천을 많이 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그래도 비트가 좀 그렇다.
이러신 분 있거든요. 그렇죠. 비트를 싫어하시는 분은 싫어해요. 왜냐면 여태까지 받은 상처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알트가 비트 때문에 많이 못 올랐단 말이에요. 비트는 열심히 오르는 과정에 조금만 조정만 받아도 내 알트는 조금밖에 오르지도 않는데 더 내려가는 그런 상황 때문에 저 비트코인 녀석 없어져야 된다 막 그런 말이 요즘 많이 돌았단 말이죠. 되게 싫어하시는 분 더 생겼어요. 오히려 다 알트에 대한 강한 믿음이 생겼는 와중에 정의 알트에 대해서 좀 만약에 내가 투자하고 싶다 이러신 분이 막 있다면, 만약 주변에 그런 분이 있다, 네. 친한 분들이 막 그 사람이 있다면 가장 먼저 추천해주고 싶은 알트가 무엇이 있을까요? 예전에도 한번 살짝 언급했었듯이 예. 이제 카카오에서 블록체인을 만든다고 했었고 코인을 만든다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이제 아, 그때 대단했던 게 우리가 클레이라는 단어도 몰랐을 때, 클립이라는 지갑 단어를 몰랐을 때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그렇죠. 카카오에서 코인 만들어서 카카오 지갑이 나올 것이다라고 그때 얘기를 했는데 그거 진짜 돼버리대요. 네. 그래가지고 다들 놀랬어요 그때. 그럼 카카오 관련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지금 알트를 추천드릴 것 중 하나는 예. 클레이튼을 좀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제가 주변 지인들한테도 많이 좀 추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추천을 할 때 이제 사실 벌어야지 좋잖아요. 그죠. 그러면 최소한 잃을 확률은 별로 없는 걸로 위주로 좀 저는 추천하고 있어요. 비트나 이제 클레이튼 위주로 추천하고 있는데, 제가 클레이튼을 좋게 본 이유는 일단은 카카오가 그 발행 주체라는 게 믿음직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현재 내년만 하더라도 IT 현재 우리나라는 네이버랑 카카오가 지금 꽉 잡고 있고요. 내년만 하더라도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그다음에 카카오페이지, 올해에는 카카오 게임즈를 상장했었고 많은 자회사들이 지금 상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카카오가 점점 사업 확장을 하고 점점 몸값을 불리고 있는데요. 그중 카카오의 자회사 중 하나가 그라운드 X라고 있죠. 블록체인을 담당하는 회사인데, 일단 저는 이 김범수 의장의 이 생각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김범수 의장. 이 김범수 의장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부자가 되려면은 부자의 근처에 있거나 정말 그 똑똑한 사람들 그 곁에서 그 생각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김범수 의장이 처음 이제 미국을 가서 봤던 게 아이폰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아이폰, 예. 한국에 와가지고 카카오톡을 개발한 거였고 그게 대박이 난 거였죠. 2018년 때도 인터뷰를 했었고 2020년 때도 이제 김범수 의장이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미래 먹거리는 블록체인이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블록체인. 향후 먹거리 3년, 5년 내에 블록체인이 우리 실생활에 많이 접하게 될 거고 많이 활성화가 될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어떤 게 돈이 될지를 그걸 저희는 또 발굴해 내야겠죠. 그렇게 찾아보다가 클레이튼이 참 제가 볼 때는 많이 성장할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왜냐면은 클레이튼도 이더리움과 마찬가지로 생태계를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이제 많은 DApp들을 만들고 있는데요. 안에 이제 참여하고 있는데, 단순히 모르는 곳들이 아닌 우리가 아는 곳들도 많이 있고, 최근에 이제 미국 월드페이라는 곳에서 리브라를 선택하지 않고 클레이튼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신한은행이랑도 같이 이제 MOU를 체결해서 하고 있고요. 그만큼 시간이 지날수록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려면은 블록체인 사업을 하려면은 클레이튼하고 같이 아마 많이 해야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클레이튼이 많이 쓰이게 될 거고, 지금은 사실 뭐 그냥 지갑은 있지만은 그렇게 아직 뭐 그렇게 크게 뭐 실생활에 쓰이는 건 없어요. 그래도 시간이 지날수록 개발이 될수록 실생활에 많이 접목될 거고, 카카오톡에 있으면은 일반인도 많이 접하게 될 거예요. 저는 그런 미래를 보고 있습니다. 그거 많이 모르시대요. 카카오톡에 클립 지갑이 이미 깔려 있다는 거를 모르시더라고요. 이제 블록체인 관심 없으시니까 모르시는 분이 많았고. 그러면 국내 프로젝트들 보면은 다른 데 이렇게 있다가 클레이 기반으로 많이 넘어온 케이스가 좀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게 좀 이렇게 좀 들여다보면은 왜 클레이 기반으로 다시 들어올까? 라는 거 봤을 때 그때도 우리도 따로 얘기를 했지만은 이게 결국에는 클레이에 만든 데가 그라운드 X의 모회사가 카카오가 또 투자한 데가 또 밑에 있는 데가 또 두나무가 한 데가 또 업비트. 그렇죠. 이러니까 쫙 연결이 되잖아요. 그런 걸 보실 줄 아셔야 되죠. 그렇죠. 클레이 기반의 이 토큰들이 최근에 업비트에 상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왜 주인공은 지금 나오지 않느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불만인 게 클레이 업비트에서 살 수 없지 않느냐. 뭐 별로 그럼 인기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단정 지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의 보이는 현상으로만 보고 그럼 진지하게 업비트에 나와야지. 업비트에 없지 않느냐 해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왜 그럴까? 이거 언제 나올까 주인공이.